안녕하세요. 호호 안쌤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놀이 실행 자료 중에 세 번째 협력자로서의 교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협력자로서의 교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동료 교원과 함께하기. 두 번째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세 번째, 지역 지원 체계와 함께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협력자로서의 교사, 협력이라는 것 자체는 혼자가 아니라 두 명 이상의 동료나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함께하기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첫 번째 동료 교원과 함께하기의 내용을 자세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죠. 사실 동료 교원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우리가 개정 누리과정의 교육과정,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동료 교원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거고요. 어찌 보면 교사라는 그 사람 주체자는 유아랑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유아의 배움을 놀이를 통해서 그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주체자는 한 명이 아닌 거잖아요. A반 선생님도 주체자인 거고 B반 선생님 저도 주체자인 거고 또 C반 선생님인 다른 선생님도 주체자인 거고 또 그 원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이나 원감 선생님도 주체자이기 때문에 함께 각 주체들이 협력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개정 누리 과정을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결론적으로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기관에서도 여기에서는 사실 학습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 공동체라는 이름은 공동체라는 용어만 같다면 학습 공동체인지 뭐 교사 공동체든 아니면은 교수 학습 공동체든 제가 느끼기에는 같은 맥락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이번에 개정 누리과정에 선정된 용어가 학습 공동체일 뿐이죠. 결국에는 함께 교사들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교사들의 조언을, 다른 교사들도 누리과정의 어떤 주체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의 해결 방법을 수용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개선하고 그래서 유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내용이 첫 번째에 이제 동료 교원과 함께하기의 내용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우리는 학습 공동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학습 공동체라는 용어는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학습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동체라는 뜻에서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교육 과정을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연구하고 또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왜냐하면 돌아봐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반성적 사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찰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 공동체를 우리가 약간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했던 정의하고는 좀 다르죠. 하지만 맥락은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국 학습 공동체는요. 개인의 전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신장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어떤 그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개인의 그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결국에 중요한 단어지요. 교육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실행력, 어떤 교육을 본인들이 찾은 어떤 해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직접 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학습 공동체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 조건을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은 기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교사들을 뭐 면접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들이 현장에서 뭐 직장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으로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질문들을, 교사를 채용할 때 질문들을 하는 내용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교사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떡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교사 간에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왜냐면 개성이 강하니까요. 그렇다고 그 선생님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개성이 강하고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뭐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뿐인 거지, 그거를 어느 정도 서로 존중해 주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공동체에서도 운영 조건을 보면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이 기본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교사 간에,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은 기본입니다. 믿지 않으면 협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직의 비전과 교육적인 어떤 가치를 공유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서로 목표하는 비전이 같아야 되죠. 만약에 목표조차 다르다면 서로 협력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협력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교육적인 가치도, 우리는 전인 성장을 위해서 유아들이 올바른 바른 민주적 전인적인 어떤 인간관을 전인적인 인간관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들이, 교육적인 가치가 다르다면 와, 우리 협력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랑 A 선생님이랑 마트에 갔는데 둘이 같이 우리 옷 사러, 만약에 맛있는 반찬을 사러 가자 이러면은 공동적인 그 목표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협력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저는 반찬을 사러 가고 그 선생님은 마트에 문구류를 사러 간다면 협력하기 것 자체가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조직의 비전과 교육적 가치는 당연히 공유해야 된다는 것,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찰처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찰, 반성적 사고를 한다는 것. 이 학습 공동체는요, 자신이 했던 수업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디오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쓴 일화 기록을 통해서 그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면서 소개하고,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성찰을 하는 거거든요. 성찰을 하고 나면 이 학습 공동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디어만 수용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찰과 실행을 통해 결국엔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함께 성장한다는 목적 의식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른 동료 교원과 함께하기에 따른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 비전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 조직의 비전과 교육적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 비전을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였잖아요. 학습 공동체였잖아요. 그리고 동료 교원과 함께 하기였잖아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에 굉장히 키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권위적이었잖아요. 뭐 부모 교육에서만 권위적인 게 아니라, 권위 있느냐 아니라 권위적인,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장 선생님도 굉장히 권위적이어서 원장 선생님 시키는 대로 교사들이 다 했어야 해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잘 운영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각각의 주체자예요. 이 주체자들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엔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제시한 교육 비전도 원장님이나 원감님이 받아들여서 정말 공동의 어떤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바로 1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공동체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학습 공동체라는 용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정되기 전에는 저희는 교사 공동체라고 했었는데, 개정놀이 과정에서 학습 공동체라는 용어를 선정했으니까 저도 학습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학습 공동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을 실제적으로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과 함께 전체 교원이 모여서 공동체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연령별로 공동체를 하기도 했었고, 원장님은 빠지고 또 전체 그냥 교사들만 공동체를 하기도 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각 연령의 부장교사들만
같이 모여서 연령별 부장교사들만 모임을 갖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유치원과 그 인근에 있는 그때는 어린이집하고도 함께 그 공동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계신 분이 이런 그 놀이중심,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다른 기관하고 어린이집하고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학습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같이 모였을 때, 예를 들면 교사가 뭐 빔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일화 기록을 보여주면서, 혹은 그날의 비디오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반성적 사고를 하는 거죠.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유아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다른 교사들이, 각 교사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주체자라고 했잖아요. 각 주체자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어주고, 또 좋은 방법이나 본인이 했었던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그거를 제시해서 결국엔 그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 모임이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의 주체는요, 당연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때로는 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서로 그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또 좋은 방법을, 대안을 생각해 내기도 하면서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의 자율성을 허용해 줄 때 그 다양한 의견이랑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이런 내용들은 결국엔 동료 교원과 함께 하기의 내용이었어요. 현장에서는 동료 교원이 없다면 나도 성장할 수 없고 나와 함께 있는 동료 교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나와 동료 교사는 항상 학습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학습 공동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아이디어를 주고 대안책을 제시해주고, 이런 학습 공동체를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했던 동료 교원과 함께하기 내용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학습 공동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호 안쌤이었습니다.